자, 오늘은 어쩌면 잘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이윤영 작가님이 쓰셨고요. 2019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한 4, 50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중년의 시기에 이렇게 책 쓰기, 글쓰기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자, 바른 심표님이 살아있거나 때로는 죽어있거나 번아웃이 와서 우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어, 지금 우울하신가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중년이 되다 보면 아마 바른 심표니 같은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그 힘을 책에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40대가 되자 독학의 즐거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학생 때는 채 알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 온전히 나를 위한 공부에 빠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이 바로 나를 위한 어른의 공부,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이다. 그는 공부라고 하면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사람은 무조건 똑똑한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지적했다. 진짜 공부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고의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 진짜 공부란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어쩜 이리 나와 똑같은 상황일까? 어른의 공부는 학생 때의 그것과는 다르다. 나 역시 뒤늦은 40살에 이르러 진짜 책이 주는 즐거움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후 독서를 통해 지금은 나만의 콘텐츠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어찌 보면 나의 진짜 공부가 40대에 이르러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의 공부는 사회가 원하는 지식을 배우고 이를 소비하기 위한 공부였다면 지금의 공부는 온전히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하는 공부다. 공부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누구의 강요도 없다. 잔소리하는 상사도 경쟁해야 하는 친구도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미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에 하시는 공부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하는 공부이신가요?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희 연령대 이렇게 글쓰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미가 따라옵니다. 저희 수업을 60일 이상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 재미를 깨달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저절로 흥이 난다. 당연히 효율도 높다.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물도 확실하다. 오히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부분을 필사하고 글을 쓰고 블로그에 이것을 올린다. 더 하고 싶어 나만의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마저 든다. 기말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늦은 밤 이른 새벽까지 책을 읽고 밑줄을 긋는다. 고백하자면 20, 30대에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친구가 좋았고 사랑에 정신이 없었다. 핑계가 참 구차하다. 요즘이야 전자책도 있고 도서관도 즐비하지만 나 20대에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책이 좀 눈에 들어오려나 싶은 30대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다. 선배의 눈치,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에 온 신경이 가 있다 보니 제대로 책을 읽기란 더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식구가 늘어 해야 할 일이 2배로 많아졌다. 마흔이 되었다. 40대가 되고 아이가 학교에 가자 이제 비로소 나만의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마흔 중년이 되면, 마흔 중년이 되면 무조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왜 읽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책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인간이 각자 쌓은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나누어 읽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안식을 주라고 책이라는 선물을 만든 것은 아닐까? 책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좁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는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고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을까?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는 오늘도 방치하고 있다. 마흔여, 이제 책을 읽자. 얼마 전 고전 어린 왕자를 다시 읽었다. 지금까지 이 책을 6번 정도 읽은 것 같다. 처음 시작은 10대 때로 기억한다. 그때는 선생님이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다 20대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고 30대에 2번, 40대에 2번 정도 읽은 것 같다.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낌과 감동이 매번 다르다. 분명 같은 책을 읽었는데 말이다. 같은 콘텐츠를 읽었는데 왜 나이에 따라 느낌과 감동이 다를까?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쌓인 지식과 경험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년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살아온 만큼 읽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책을 많이 읽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인 사람도 많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연륜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보내며 쌓은 지식을 책을 통해 자신만의 지혜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 누구보다 풍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공감이 되셨나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깊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이 나이에 새로운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지평을,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예.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삶의 연륜을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지혜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공부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해요. 사실 20, 30대 젊은 시절에는 효율, 능률,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마일 님이 책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정말 좋은 문장이죠. 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글을 쓰고 왜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